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광주광역시와 전남대학교 병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을 위한 광주 지역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전남대학교 병원 기획조정실장 윤경철입니다. 먼저 광주 전남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으로서 지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저희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본 간담회를 개최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한파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남대병원을 방문해 주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 그리고 주무부서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좌석 순서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님 모셨습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광역시 문영훈 행정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종 조선대학교 병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선 첨단 우리병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호성 현대병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혜자 광주광역시 건강정책과장님 오셨습니다. 유보영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빈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님 오셨습니다. 김명기 광주주민자치연합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주환 전남대학교 병원 권역심내혈관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신준호 전남대학교 병원 공공부원장님 와 계십니다. 박창환 전남대학교 병원 진료부원장님 와 계십니다. 정영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료 표준을 제시하는 뉴 스마트 병원 건립 사업에 힘쓰고 계시는 전남대학교 병원 안영근 원장님 와 계십니다. 이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비롯해서 광주광역시에서 지역 필수 의료에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께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난 10월 필수 의료 혁신 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간, 진료 과목 간 인력 격차와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각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필수 의료로 의사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체계의 구축, 상생 협력의 의료 전달 체계 개편 등의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울산에서 지역 의료 혁신 시범 사업을 비롯한 보상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13일에는 부산에서 전공의 등 의사 인력의 근무 여건과 수련 환경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환자 쏠림을 막고 지역의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역 병원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병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들이 지금의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지역 의료의 단단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규모와 기능별에 맞도록 맞춤형 육성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국립대 병원을 중증질환 진료와 연구, 인력 양성의 중심 기관으로 키우겠습니다.
교수 정원 확대와 함께 혁신적 R&D 지원으로 진료와 연구가 선순환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시설과 장비도 첨단화하여 수도권의 대형 병원 수준으로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사립대 병원도 국립대 병원과 협력하여 지역의 중증 진료를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진료, 연구, 교육 분야별로 협력 모델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지역의 우수 중소병원을 키우고 필수 의료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적 중소병원 육성 프로그램도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중소병원이 지역 의료 전달 체계의 허리 역할을 탄탄하게 수행할 때 보다 큰 규모의 병원들이 고난도 복합적 질환을 지닌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중한 경과가 예상되는 환자는 좀 더 빠르게 거점 병원과 연계하고 경증과 회복기 환자는 거주 생활권에 있는 중소병원에서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내혈관, 알코올, 분만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 병원들도 지역 의료 전달 체계 내에서 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정 평가 기준을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형 병원으로의 썰림 현상을 완화하고 중소병원에서도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의료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러한 지역 병원 육성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병상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지역 내 그리고 지역 간의 병상 수요와 공급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맞추어 병상이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과 지역 병원들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질 평가 제도도 필수 의료 혁신 방향에 맞추어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병원들이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 체계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는 각종 의료기관 평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병원이 필수 의료 서비스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병원들 간 협력 체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모델도 개발하겠습니다. 필수 의료 네트워크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권역 책임 의료기관과 지역의 중소병원, 동네 의원 간의 진료 정보 칸막이 등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역 내 의료 이용률, 치료 가능 사망률 등 지역 완결의 효과에 따라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전남대학병원과 같은 권역 책임 의료기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남대병원은 현재도 전국에 960개, 광주 지역 523개의 협력병원과 지속적으로 교류 소통하며 환자 진료에 있어서도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대병원이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정부도 충분한 의사 인력 확충과 함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책 마련에 있어 지역 의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지자체, 지역 병원과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영훈 광주광역시 부시장님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많은 의료 최선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장관님과 우리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안영근 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장 안영근입니다.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을 위한 광주 지역 간담회를 우리 전남대병원에서 개최하게 돼서 정말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먼길을 마다 않고 달려와 주신 우리 보건복지부 조규용 장관님, 그리고 광주광역시 문용훈 부시장님, 여러 지역 의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우리 정영도 학장님, 김경정 병원장님, 김정선 유호성 원장님, 또 김명기 김명민 주민 대표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역 의료 필수 의료 붕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을 전전했고 필요한 진료와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역시 지난해 응급실에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된 사례가 통계에 비하면 5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시다시피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자원이 집중되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데다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의사마저 지역과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결국 응급 심혈관 질환, 고위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는 지역 내 자체 충족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료진의 희생과 혹사로 공백을 메꾸고 있으나 모래 위의 성처럼 좀 위태로울 뿐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광주 전남 지역 병원장님들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는 골든 아워일지도 모릅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역 병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과 공감대가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살리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전남대병원은 지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의 정책 발표가 한 5분씩 있겠는데요. 먼저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이라는 주제로 보건복지부의 박미라 의료기관 정책 과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네,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 의료 혁신 전략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지역 및 필수 의료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해 전달 체계 및 인력 등 근본 해법에 대한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 넥스트 팬데믹 대비 지역 의료를 강화하여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일단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 의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기본 방향은 거점 중심 전달 체계 정상화로 수도권 썰림 및 지역 의료 약화 등 악순환을 탈피하고자 합니다. 획기적 지역 필수 의료 인력 양성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필수 의료 혁신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핵심 과제입니다. 필수 의료 전달 체계를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부 과제로 국립대병원 등 필수 의료 중추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총 인건비, 정원 등 인력 규제를 완화하고 필수 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우수 인력 유입 및 이탈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중증 응급 파격 보상, 네트워크 보상, 적자 사후 보전 등 보상에 대한 혁신으로 최종 치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필수 의료 특화 R&D를 확대하고 진료 연구 병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진료 연구 선순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중증 응급 진료시설 병상, 정부 지정 필수 의료 센터 등 시설 장비에 대한 개선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세부 과제 두 번째입니다. 지역 내 필수 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아, 분만, 외과 등 1차 의료를 활성화하고 필수 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하겠습니다.
거점기관 책임하 지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중증 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중증 응급 적기 대응을 위한 365일 의료기관 순환 당직제, 심내혈관 질환 등 전문 치료팀의 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세부 과제입니다. 넥스트 팬데믹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등 지역 보건의료의 거버넌스를 다시 한번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환자 이송, 병상 인력 확보 등 즉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립대 병원과 지방의료원, 보건소 간의 연계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과제입니다.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과제 첫 번째로 인력 확충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역 필수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대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세부 과제 두 번째입니다. 지역 필수 의료 유입을 촉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법 제도를 개선하고 필수 의료 공공 정책 수가 및 지역 수가 등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내 의대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하고 지역 필수 경험 확대 등 수련 제도를 혁신하고 필수과에 대한 수련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필수 의료 과목에 대해 전문의 중심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 기반 강화안입니다. 첫 번째 세부 과제로는 국가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정책 심의회 중심 지역 필수 의료 총괄 조정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과제 두 번째입니다. 국가 중앙의료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암센터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 국립국가중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필수 의료 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24년까지 과제별 후속 조치 이행 계획을 마련하여 규제 혁신, 법 제도 개선, 재정 투자 확대, 인력 확충, 전달 체계 혁신 지원 모델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입니다.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 후속 조치로서 그 핵심 과제인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10월 26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신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의과대학에 대한 입학 정원 수요 조사를 기실시하였으며 11월 21일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의학 교육 점검반을 구성하여 객관적 전문적으로 증원 수요 타당성을 검토하고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책 패키지 관련입니다. 의사분들이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와 관련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적정 보상, 근무 여건 개선 등 필수의료 기피의 원인을 해소하고 의료계 협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사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추진 과제인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및 환자 권리 구제 등을 위해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의사인력 확충 계획을 10월 26일 발표한 이후 의료 현안 협의체 및 다양한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와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방면으로는 보건의료 정책 심의회 및 간담회, 대국민 공청회, 포럼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향후 수요조사 결과 및 지역 인프라 현황, 의료계의 사회적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신속하게 의과대학 입학 정원 규모를 결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복지부에서 준비한 안건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광주광역시의 이제 문영훈 부시장님께서 지역 보건의료 현황 그리고 건의를 주제로 말씀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여기서 해도 될까요? 네네. 네, 그러겠습니다. 예, 행정관의
우리 행정부시장 문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지역의료보건의료 현황과 건의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주시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남대와 조선대병원과 여기 와 계시는 우리 병원장님들 계시는데 굉장히 좋은 병원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광주시 143만 명의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고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도까지 호남에 500만 명의 의료를 사실상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기 대학병원 두 군데랑 그 병원들이. 그래서 전남이든 전북이든 병이 좀 중해지면 또 아주 목숨이 지금 달려 있는 경우에는 전부 다 전남대병원 그다음에 조선대병원 응급실로 달려와 오고 계시고요. 지금까지 정말 최고의 의료 기술과 그다음에 친절한 서비스로 우리 호남인들의 의료를 잘 담당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부에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영호남이 다 같은 상황인데 이제 필수 의료 분야 이 분야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데 응급 부분은 아까 배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너무나 많은 응급 환자들이 특히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응급 환자들이 저도 지난달에 우리 김경종 병원장님하고 조대 병원장님하고 전화 드리고 그다음에 그 조대병원 응급실을 갔더니 세상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거의 그 뇌사 상태에 있는 응급실에 그 환자분들이 20여 명이 인공호흡기로 연명만 하고 있더라고요. 참 그걸 보고 저도 다시 현장에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많은 응급 환자들이 몰려들었는데도 사실상 어쩔 때는 환자를 받지 못하고 다른 데로 보내야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아과 막 태어났을 때 소아과 부분에 대한 이 또 의료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자세히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워낙 의료 전문가분들이라서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도 또 마찬가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욱더 심해지고 또 여기 이제 젊은 의사분들이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도 젊은 의사분들이 또 급여가 한 5천만 원, 1억 정도를 더 주다 보니까 중앙 수도권 쪽으로 다 또 이동하고 계시고 북구에 있는 큰 산부인과 병원은 지금 그 큰 병원이 지금 폐원이 됐고 애들 안 낳다 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병원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그렇고 의료 인력 확보도 그렇고 점점점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 광주광역시 파악해 보면 수도권에는 2028년까지 앞으로 한 5년 후가 되겠는데 5년 또 큰 병원들이 9개 큰 병원 11개 큰 병원들이 지금 6,600병상이 신규로 만들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더욱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공의 부분을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광주 지역 의대에 2024년도 내년도 전공의 지역 현황을 보면 소아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우리 인간의 생명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9개 과목에서 지금 미달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공의들도 여전히 이제 수도권 서울에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들이 너무 강해서 이걸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좀 흔들어 주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건의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광주 지역에 좀 더 많은 의대, 예과와 본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인터내전트 수련의 전공의를 좀 더 여기서 많이 하도록 좀 전공이 이 비수도권 지역에 충청권만 해도 여지가 좋습니다. 서울하고 가깝다 보니까 충청권까지는 가는데 영호남을 지금 안 오고 있는데 그 수련이들의 그 그런 여건들을 좀 대폭적으로 어느 정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대폭적으로 좀 개선을 해주시고 수련 인프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내가 영호남에 가서 전공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좀 제대로 좀 더 도와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수 의료 분야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전남대병원이 새 병원을 지으려고 지금 애타 중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빅5 메이저 병원보다 우리 영호남에 있는 특히 광주 지역에 있는 이 병원들이 전대든 조선대든 간에 더 좋은 하드웨어가 만들어져서 서울병원보다 더 좋은 공간을 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주시고 그런 하드웨어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좋은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잘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필수 의료 분야 세 분야를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제 암이 문제인데 그거 말고 광주 지역에서
지금 암을 걸리는 환자들이 전대 조대병원을 왔다가 결국 다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근데 이제 뭐 아주 어려운 희귀암인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심지어 뭐 가장 흔한 뭐 갑상선암, 남녀 누구나 걸리는 갑상선암, 그다음에 여성들이 주로 걸리는 자궁경부암, 남성들이 흔히 걸리는 전립선암까지도 전대 조대에서 치료하다가 또는 진료만 받고 결국은 삼성병원, 현대해상 가서 세브란스 가서 병원 그거 어렵게 거기서 그냥 유랑생활 비슷하게 거기서 몇 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흔한 암정들은 우리 이 지역사회에서 다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워낙 열심히 의료진들이 하고 계시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좀 도와주셔서 이런 것들이 새 병원 지을 때 과감하게 좀 도와주셔서 이 정도는 전문 센터가 만들어져서 뭐 갑상선 암센터라든지 전립선 암센터가 돼서 여기서 치료가 되게 하면 서울 병원에서 갖는 그 부하도 많이 해소될 겁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좀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필수 인력 분야 뭐 산부인과, 외과, 소아과 이런 데 정 안 되면 뭐 저는 우리 솔직히 뭐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는 우리 의사분들의 뭐 인사 교류 같은 것도 복지부에서 과감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립대병원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통으로 그냥 인사를 돌려서 그런 필수 의료 분야를 한다든지 그런 좀 이렇게 충격적인 이제 이렇게 처방도 해서 지역 의료가 살아야 국가 균형 발전도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요청들을 좀 들어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10시고요. 앞으로 한 10시 반까지인데 한 30분 정도 해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 그리고 건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네. 아니요, 네. 저는 네, 좀 제일 네. 마지막에 네, 하고요. 네, 네, 네. 좀 이렇게 우리 조선대학교 병원장 김경정 원장님도 좀 아, 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대병원 병원장 김경정입니다. 우리 조기용 복지부 장관님 먼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안영근 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조선대병원도 이제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에 저희가 이 광주시와 전남대병원이 앞장서겠지만 저희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큰 책임감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조선대병원은 사립대 병원이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공공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큰 사업이 곤욕 감염병 병원 지금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전북, 제주까지 아우르는 지금 감염병 병원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책임감과 또 사명감을 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 차원에서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전공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공의가 뭐 교육자기도 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큰 역할을 의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자면 낮에는 이제 전문의가 하고 저녁에는 전공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거의 부려먹는 게 아니라요.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전문의가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전공 역할이 중요한데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큰 규모가 아닌 병원에서는 어떤 과는 전공의가 좀 없는 과도 있고 TO가 안 나온 과도 있고 TO 있지만 또 지원을 안 하는 과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대학병원이고 또 상급 의료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규모는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심사나 이런 거에서 좀 TO가 안 나오는 과가 일부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책적으로 복지부에서 좀 이렇게 TO 없는 과는 좀 최소한 1명 정도는 TO를 좀 확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재활의학과라든가 뭐 이런 과등요. 그래서 전공이 그 정원 확대를 좀 해 주시면은 좋겠고 또 인턴 정원도 좀 확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아야지 이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공의 정원 확대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병원도 그 병원이 오래돼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이나 9년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있어서 이 좀 사립대 병원이라 좀 염치가 없는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좀 정부에서 예산 좀 지원을 해주시면은 좀 저희가 좀 그 신축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사업을 좀 지원해 준다거나 특히 저희 병원이 이제 전남대병원 이제 잘하지만 저희가 좀 열심히 하는 분야도 몇 분야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뇌혈관 같은 경우는 전국 최다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를 좀 해주시면은 그 지역 완결령 또 필수 의료 이런 것은 그 야간에 많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로 서울로 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할을 해서 이 지역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좀 해주시면은 이 지역에서 공공 의료 서비스도 충분히 해주고 또 저희 병원도 이렇게 좀 신축할 때 좀 도움이 될 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그 우리 학장님 오늘 나오셨는데 아까 부시장님이 의과대학 졸업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병원에 많이 예. 왔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최근에 또 이슈도 있고 그랬는데 한번 학장님 예.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의과대학 정영도 학장입니다. 우리 장관님 이렇게 또 현장 소리를 들으려고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대학 입장에서 그 지역 인재 또 그 정부가 이제 국가가 원하는 우리 의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80% 정도를 이 지역에서 뽑고 있습니다. 지금 75%인데 25년부터는 80%, 125명에서 100명 정도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20명 정도만 타 지역에서 오는데요. 실제 작년 올해 서울 경기로 가는 친구들이 한 4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를 서울 경기에서 뽑았는데 서울 경기로 가는 전체 수는 한 35% 정도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뭐 제가 해결책은 없는데 저희가 문제만 제기하고 해결책은 아마 또 정부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정원 내로 지역 의사 뭐 명칭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친구들을 좀 뽑아가지고 군 단위나 지역에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것은 아주 법률적으로 교육부랑 상의하면서 검토해야 될 방법인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을 많이 뽑아도 결국은 또 이 지역 애들까지도 이제 타 지역으로 가는 이제 이런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는 의과대학이 그 교육 목표가 1차 진료 의사 양성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내용에서도 많이 나오던데 지금은 그런데 의사 과학자가 최근 이렇게 화두가 되어서 많이 도입이 되는데요. 의사 과학자는 사실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복지부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면은 의대를 졸업한 후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수련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환자 보는데 굉장히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의사 과학자가 연구하는 의사 과학자는 언제 경험이 되어지냐면 결국은 학생 때거든요. 학생 때와 전문의 딴 후에 병역 대체로 간다든지 뭐 요즘 뭐 과기원 지스트나 저희 대학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교육부나 복지부에서 생각해야 될 게 미래 원하는 의사 과학자라고 한다면 결국은 학생 때부터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최근에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더 그 학생 때 학부 때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우리 복지부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학생들 증원하면서 교수 충원에 관한 문제인데 아무리 교수 충원해 주려고 해도 지금 저희 대학에 교수 뽑을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국립대 같은 경우는 반드시 타대학 교수를 이렇게 모집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교육 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200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저희 대학 2명 뽑으면 외부를 반드시 1명 뽑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게 다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 수련의도 안 남는데 타 지역에서 이 지역 교수로 모시고 오라는 게 이제 그 인브리딩, 아웃브리딩, 본교, 타교 출신에 관한 룰인데 근데 너무 다행히 지금 올 2023년 12월에 이 개정 그 교육 이 법이 지금 개정 입법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 예고가 되어서 얼마나 후에 이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빠르면 6개월 정도면 아마 국무회의에서 이게 상정이 되어져 가지고 통과가 되리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대학이
교수님을 뽑으려면은 지금은 타 대학 출신만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저희 대학 출신도 안 남아 있는데 타 대학 출신을 뽑으라고 하니까 교수를 뽑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금 이 룰이 그 전문의에 한해서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될 걸로 생각이 돼요. 입법 예고가 되어진 상황인데요. 이 법이 좀 잘 통과가 되어져야만이 저희 병원이나 대학에서 교수를 뽑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먼저 혹시 또 우리 김명빈 우리 주민 대표님 오셨는데 지역에 있는 또 우리 주민들께서는 저희는 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좀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연합회 김명기입니다. 장관님, 이 혹한에다가 어제 뭐 여기 폭설도 내리고 그러는데 오늘 또 혹시 차질이 있으실런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정시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방금 전부 말씀하신 분들은 전부 전문가 입장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접어두고요.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점들, 실질적으로 소비자인 사람들이 어떤 볼멘 소리가 나오고 하는 것들을 저는 그걸 토대로 해서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방금 말씀해 주신 복지부에서 말씀해 주신 4가지 중에서 지금 추진 계획 중에서 여기는 광역이나 대도시를 토대로 해서 지금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농촌이나 농어촌 지역 이런 데 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데 이런 데는 또 어떤 식으로 또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도 조금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부시장님 말씀하신 소아과, 산부인과 그리고 응급실이 굉장히 지금 급한 과제죠. 더욱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의료뿐만이 아니고 국가 100년대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자꾸 세계에서 국가 소멸 지역 1위로 우리 대한민국이 꼽히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출산이 적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의료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가 100년대기를 생각해서도 애들을 낳으면 키우기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교육뿐만이 아니고 이 의료 체계가 첫째는 갖춰져야 된다고 봐야죠. 아기가 아파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아동 병원이 없어서 애들을 진료를 못 받는다. 또 출산을 해야 되는데 여성분들의 그런 산부인과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정말 기초적인 것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애통해하고 분통터져하는 것은 차별합니다. 왜? 의료계뿐만이 아니고 법조계도 마찬가지죠. 같은 범죄 사실을 두고 비싼 변호사는 무죄, 그리고 좀 저렴한 변호사, 능력이 없는 변호사는 유죄라는 것이 이것이 저희들의 이 법에 대한 문외한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평등한 국가는 보라고 볼 수가 없죠. 의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맥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오늘 당장 생명에 위협받지 않아도 바로 병실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우리 같은 서민들은 곧 생명에 달려있는 것도 이절이 속된 표현입니다마는 뺑뺑이를 하다가 세상을 등진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돌아가신 분은야 알겠습니까마는 평상시에 가족들이랄지 주변 분들은 통곡할 일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들이 그래서 그렇지 지금 현재 의료진들에게 우리가 불평불만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보건복지에서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신 그런 계획대로라면 10번이나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혹시 쓴소리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방금 계획해 주신 부분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 꼭 추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면 좋겠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세대를 생각해서 정말 국가 정책을 위반하신 분들도 이 아주 소시민들, 힘없는 소시민들의 소리를 아주 경청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힘없고 저희들처럼 말해봐야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이 현실에 절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회는 흉흉해지고 또 자꾸만 학교에 가서도 방금 우리 교육
정책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 과정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딱 구분이 돼가지고 또 집에 아버지의 능력에 따라서 교육을 차등 교육을 받아가지고 요즘에는 법이고 의료고 간에 길러진다지 않습니까? 능력이 되는 집안에서는 아예 길러져서 이렇게 이 법관이랄지 이 의료진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국가의 미래가 암울한가를 평등한 교육을 받고 어느 누가 능력을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어느 곳에 갈 수도 있고 그렇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정말 우리들이 생각할 때 너희들이 뭘 알아? 당신들이 뭘 알아? 억울하면 출세해.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정말 너무 억울하죠. 세상에 어찌 능력이 한 가지도 탁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한 가지는 탁월합니다. 아주 제가 이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정말 하찮은 제가 하수구 한번 막혀보니까요. 정말 그 기술자 한 분의 손길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동차 하나가 수천 개의 부품으로 완성돼서 굴러가듯이 우리들은 어느 누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 좋은 자동차 완성했을 때 좋은 운전자가 운전을 참 모범운전자 잘해야만이 안전운전 하듯이 우리 국가도 책임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내 가족, 내 주위 분들, 내 지인분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분들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정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아까 그 농어청이랄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거냐면 이제 저희들처럼 의료계 문외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그 남자분들이야 군의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필수 그런 군 의무를 마치고 하지만 또 여성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대신해서 뭐 농촌 지역이랄지 이런 데 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충분하게 처우 개선을 잘해서 근무를 하신 이후에 또 이렇게 개업을 하실 수 있도록 뭔가 군 단이랄지 면 단이랄지 이런 데 안 좋은데 근무를 하시더라도 충분하게 그분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처우 개선을 해 드리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그런 의료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의무적으로라도 그런 제도를 혹시 제가 말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어찌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심하고 어떤 병이 걸려도 나설 수 있다는 그런 항상 마음의 든든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여기서 한번 그래도 한 말씀 좀 드리고 또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아마 중복되는 것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우선 조선대학교 우리 그 병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국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 병원의 역할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데 있어가지고 사립대 병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문제는 병원장님 그다음에 부시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배출되는 의사 수 자체가 워낙 작은 게 또 하나 문제가 있고 또 지역 간 불균형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10년 만에 처음으로 6대 4에서 5.5대 4.5로 바꾸었는데 이것도 또 수도권에서는 상당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쉽지만은 않지만 저희는 이제 지방 쪽에 그 전공의를 확대하려고 하는 정책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과목 간에 그 전공의가 없는 것은 자기가 이제 전공의 분들이 거기에서 수련을 받았을 때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떤가 이거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특히 이 지원이 작은 그러한 그 과목들을 중심으로 미래 비전들을 제시를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그런 과목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립대에 대한 그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도 사립대가
정부의 그 필수 의료 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경우에는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학장님께서도 또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지역 의사제 문제는 이게 그때 2020년대 그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도 한번 크게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역의 그 인력의 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강력 의무화하면은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의 기간만 늘렸기 때문에 질 높은 그 의료 서비스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또 신중론을 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지역 의사제가 됐던 다른 제도가 됐던 의사 선생님들이 지역에서 거주하시면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과학자 문제는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의대 정원 확대하면은 임상 선생님들만 생각을 하는데 의료가 발달되고 감염병에 대응하고 또 어려운 질환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사과학자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학부에 있어서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말씀 저희가 유념을 하고요. 아마 지금 학부와 관련해 가지고는 정부가 일부 돈을 대고 아마 그 학교에서도 돈을 내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칭 부담 완화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공무원 임용령과 관련해 가지고 채용 인원의 3분의 1을 그 특정 대학 그 학사 소지자가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거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교육부에서 그걸 개정을 해서 내년 초까지 아마 입법 예고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에는 실시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잘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셔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빠뜨린 게 있으면 또 추가로 말씀. 김명기 회장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모든 농어촌 지역에 모든 병원을 짓기는 뭐 어렵고 다른 나라도 그런 사례는 없는데, 농어촌에 계신다 하더라도 필수 서비스를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 체계를 좀 강화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차별받지 않는 의료 서비스, 이거는 이제 접근성 강화인데요. 저희가 이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의사제도 등 관련 제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과 의료입니다. 이 교육과 의료가 차별받지 않도록 접근성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또 빠진 게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부시장님께서 그 예타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교육부가 그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부하고도 잘 협의를 하고, 인사교류는 아이디어는 좋으신데 이게 또 다른 국립대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또 조금 더 네. 말씀을 듣고 장관님 또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그 저희 상급 종합병원이 이제 지역 완결형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면, 또 1, 2차 병원과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잘 구축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 또 2차 병원에 계시는 두 원장님 나오셨는데 뭐 장관님 뵙기 힘드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제가 이번에 그 보건복지 장관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장관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요. 이따 사진 한번. 네. 사실 올해 제가 뭐 좋은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또 광산 구민상이라 해서 또 구민이 또 저를 뽑아주셔서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좋은 일이 많았었는데, 저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고, 이제 정형외과가 흔히 이제 정재형이라 그래서 그래도 인기 있는 과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5명 정도 저희 정형외과 의사가 이렇게 해서 한 20년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광산구가 한 40만 정도 되는데 저희가 차트로 보면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이 한 25만 명 정도 되니까 사실은 뭐 나름대로 지역에서 인정받고
열심히 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근데 사실 올해 저희가 진료 수익이 한 6억 정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게 된 저희가 요인을 찾아보니까 이제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시 새로 뭐 구입해야 되는 것도 생기고 또 보니까 물가가 좀 올라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뭐 이렇게 식대라든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좀 환자분한테 그래도 좀 잘 대접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제가 좀 무리하게 이렇게 하지 않나 이제 그런 것도 좀 반성하게 돼서 좀 올랐고 또 저희가 이 간호간병 서비스를 사실은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이제 저희 같은 병원에서는 간호간병 서비스가 해보니까 그 인건비랑 이렇게 해보니까 좀 적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합쳐 보니까 한 6억 정도가 이제 적자가 돼서 사실은 이제 뭐 원장들끼리는 이제 서로 이제 저희 월급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도 그에 대해서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진찰 시간을 좀 늘려야겠다. 결국 진료 시간을 늘려서 환자분들을 좀 더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그것이다. 근데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진찰료가 사실은 저희 같이 한 20년 정도 된 병원들은 환자분들이 많이 오고 어쨌든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구조는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계속 저희들한테 오는 분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진찰만 하는 과정인데 그 기본 진찰료가 저희의 어떤 뭐 나름대로 지역의 어떤 뭐 명의라고 뭐 저희들이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그런 사람한테 이 진찰료가 못 따라가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 그래서 아마 공공의료도 그런 게 결국 문제가 되지 않는가. 결국 물론 어떤 개개인의 수가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뭐 상대 가치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인 진찰료가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연구 조사도 보면 한 70% 정도 된다는 그런 뭐 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 저는 말씀하신 게 너무 좋고 아마 굉장히 그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진찰료가 받쳐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저도 이렇게 뭐 이쪽 의사회나 이런 이야기 연구를 해서 보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진찰료가 한 1년에 한 10%씩 해서 한 30% 정도는 올라줘야 제가 봤을 때 지역에서 아니면은 정말 그런 열심히 하는 의사들이 제대로 정말 정직하고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다. 이 지역의 명의가 결국 살아남는 방법은 기본적인 진찰료가 아닌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그거를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저출산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결국 저출산이 제가 봤을 때 뭐 젊은 남녀가 부족해서 지금 저출산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의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결국 이런 뭐 저출산 쉽게 말해서 필수 의료의 부족이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관님도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 시스템이 결국에는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좋은 정책을 잘 해서 좋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그 의료 현안 협의체라고 해서 이제 아마 계속 매주 이렇게 잘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협의체지만 거기서 잘 합의가 돼서 정말 좋은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저희 어떤 지역 의사들은 특히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은 두 분이 다 전남대입니다. 우리 협상 단장도 전남대고 저희 지금 의협회장도 전남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남대인데 사실은 제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의 어떤 인격적인 것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하고 잘 합의가 됐으면 하는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남지 않는 관계라요. 우리 김주환 센터장께 좀 코멘트 보내주실 우리 장관님 김주환 센터장께서 소위 말하는 필수 의료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주무 권역 심혈관 센터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필수 의료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센터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권역심내혈관 질환센터 센터장 맡고 있는 김주환입니다. 저는 이제 강주 전남 지역을 지금 맡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게 필수 의료 중 심근경색과 뇌졸중에 관한 것들을 이제 맡고 있습니다. 그 지금 한 10년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복지부가 도와주셔서 저희가 권역심내센터가 생겼고 12개 지역에서 권역심내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지역 차별을 없앤 가장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강주 전남에서 발생을 했을 때 전국 어디나 비슷한 수준 아니면 차라리 저희가 더 잘 치료한다고 자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돼 있고요. 이건 어디 가시나 다 비슷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 문제가 인력이 이제 쏠림의 현상에 의해서 이제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복지부나 이쪽에서도 이제 저희 심내센터가 아니면 뇌졸중과 심근경색이 필수 의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생겼어요. 사실 그 제일 앞서 간 센터가 잘 돼야 그 다음 센터도 잘 됩니다. 저희가 심내센터가 성공해야만 이게 계속 유지돼야만 외상센터도 계속 유지가 가능하고요. 지금 말하는 소아 뭐 또 산부인과 이런 부분들이 10년 전에 갔던 분이 갑자기 저렇게 꼬그라진다고 한다면 지금 발도 떼기 어렵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나중에 또 저희가 이제 힘든 것들은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복지부 입장에서는 그 필수 의료 중 가장 중요했다고 해서 생각하셨던 이 심내센터 이거 그러니까 심근경색, 뇌졸중의 지역 차별은 없애라고 하셨던 건 없앴는데 이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 좀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잘 돼야 그 다음에 외상센터도 성공하고요. 외상센터도 성공해야 지금 말씀하셨던 필수 의료에 새로 대두된 소아 또 수술, 뇌출혈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무너지면 저희가 인력이 없고 누가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요새 MZ 세대는 그 사명감 또 행복감 이런 걸로는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 분만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성 이호성 원장님. 예. 현대병원 병원장 유호성입니다. 이제 여러 정책적인 부분은 이야기가 많이 논의가 된 것 같고요. 저는 200병상 조금 넘어가는 중소병원 병원장으로서 느낀 바를 지금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응급학과나 소아과, 산부인과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내과 이 부분들은 대학병원에서도 정원이 제일 많으니까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다음 순서 필수 의료의 문제점으로서 내과가 될 것은 자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 병원 내과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전체적인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내과 자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환자들 대기 시간이라든지 응급의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코로나 이전 전보다는 많이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이제 대학병원에서 양성을 해서 이렇게 그 중소병원에 오게 되면 젊은 의사들이 어떤 그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소송적인 소송이라든지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어떤 불만 제기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젊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 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자유로울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젊은 의사 선생님들은 정말로 큰 이 업무에 있어서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이제 중도에 탈락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그런 부분하고 더불어서 중소병원에서는 그 내과 의사들을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서로 다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월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수익적인 부분을 둘째치고 각 중소병원들 간의 경쟁 관계가 되어 가지고요. 이런 어떤 월급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인제 정책에서도 필수 의료 지원을 더 늘려준다고는 했는데 실제 일선에서는 그것보다 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예. 장관님 코멘트 좀. 예, 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선 원장님, 보니까 의사회 회장님이시네요. 또 예, 말씀해주신 거 진찰료 그다음에 시스템 부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지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의료 현안 협의체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의료계하고 복지부는 이게 마주 달리는 이 열차하고 이 충돌을 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이 노력해야 될 과제고요. 저희는 하여튼 끝까지 의료계를 신뢰하면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센터장님, 네, 심내 센터가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호성 원장님도 좋은 말씀 여러 개 많이 해주셨는데, 지역의 그 중소병원이 의료 전달 체계에 있어서 허리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가 잘 돼야 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을 말씀드렸는데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좀 확실히 개선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한번 이 소송이나 이런 데 말하면은 그 경제적인 것도 물론이지만 뭐 정신적이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되지만 지금보다 훨씬 나은 여건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 병원에 그 두 부원장 체제로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부원장, 공공부원장께서 계시는데요. 또 두 분이 한 말씀 좀 코멘트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장관님 아주 좋은 안건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좀 드는 것은 이런 그 많은 사업을 하시려면 충분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실지 그 방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언론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부가 이제 건전 재정을 위해 가지고 올해 2.5%인가? 제가 한데 전체 그 재정 규모는 그렇게밖에 안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12.2%가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늘 약자 복지와 필수료 확충에 그걸 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물론 언제 어느 때서나 예산은 다 부족했지만 저희는 이 의료 쪽에 이러한 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게 건보 재정 아니겠습니까? 건보 재정은 저희가 낭비 요소를 좀 철저하게 막고 그다음에 이런 것이 필수 의료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조만간 또 발표해서 아마 부원장님 보시기에는 뭐 조금 미흡하지만 근데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그 공공부원장 신준호입니다. 그 최근에 그 초등학생이 그려놓은 그림 보니까 서울만 서울이고 나머지는 다 빨갛게 그리고 촌이라고 그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구 소멸인데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사실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필수 의료하고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만드시면서 수가 사업으로 만드시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가 사업에 대한 약간 우려를 하는 게요. 결국 환자가 많아야 수가가 좋아지더라도 그 지방에서도 혜택을 볼 텐데요. 문제는 지방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방 소멸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필수 의료를 제공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설 인력들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인구가 줄어서 이 지역 내에서는 수가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그와 같은 시설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기가 힘듭니다. 다시 말하면은 단순히 수가 사업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충분한 그와 같은 필수 의료와 관련된 시설을 운영할 때는 예산들을 어떻게 보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계속 정책들은 수가 위주로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지방에 있는 특히 뭐 저희도 역시 지방에 속하는데요. 국립대학교 병원조차도 굉장히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재원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뭐 인력이라든지 기타 이야기들을 계속 했었는데요. 문제는 서울의 경우에는 계속 인력이 몰리고 또 많은 역량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방의 경우에는 더 여건들이 열악해져 가는데요. 국민들에게 필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준을 강화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요. 문제는 지방의 경우에는 계속 기준이 인력이라든지 이런 여건들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서울에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 등등의 병원들이 충족할 수 있는 기준을 지방에서는 만족하기 쉽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기준들을 좀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처럼 계속 기준이 강화가 되면은 저희 병원도 만족했던 기준조차도 계속 못 만족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적어도 지방에 있는 이제 상급 종합병원들을 조금 더 그런 기준들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리 이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문제는 대학병원 한두 개만 가지고 광주 전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요. 저희 병원에 굉장히 요즘에 특히 주말 같으면 응급 환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정 부분들을 여기 이제 오신 병원들도 많이 계신데요. 지역에서 2차 병원에서 일정 부분들은 해결해 주셔야 사실은 이 병원이 좀 더 의료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특히 주말이나 이런 때 휴일에 많이 몰려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게 지역 책임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필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지역 내 책임 병원, 예전에는 그런 용어들을 썼던 것 같은데요. 그런 병원들도 역시 같이 육성하고 키워주셔야 대학병원도 역시 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아주 짧은 말씀이었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를 농축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가 문제가 우리 필수 의료의 뭐 모든 문제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는 거는 뭐 알고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위 수가제를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고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을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급 병원 평가에 있어서도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 요소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달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거점 병원만 지원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거점 병원만 지원했을 때에는 거점 병원으로의 쏠림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의료 체계를 놓고 동네 의원, 그다음에 2차, 그다음에 전문 병원들에 대한 역할에 맞는 그런 지원 제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신 문제들이 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단기간에 뭐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급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관님 저도 한 말씀만. 이제 예.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우리 누구신가요? 김성빈 학부모님께서 오셔가지고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맞아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육정책위원이라는 이름보다는요,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요즘 저출산의 새 아이인데 사실은 오늘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를 제가 어제 있었어요.
둘째가 갑자기 새벽에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는데 39도 고열인데 이제 경험상 해열제 먹이면 내려갈 거예요. 근데 겁나잖아요. 그래서 응급실을 갈까 고민을 하다가 결론은 가도 대기하고 있는 와중에 해열제 먹으면 열이 떨어지면 볼 수 있는 의료진들도 솔직히 전문의가 없으시고 해서 아침에 참고 7시에 이제 번호표를 번호고 가죠. 저희 입장에서는 오픈런이라고 합니다. 갔는데 마감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 1시에 다시 갔어요. 1시에 갔는데 1시 10분에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솔직히 셋째까지 낳았고 와이프랑도 넷째도 낳고 싶어 해요. 근데 계속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부족하니까 이게 병원 하나 가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과연 더 나을 수 있을까? 더 키울 수 있을까? 이 걱정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건의사항을 생각하고 이랬을 때는 위쪽이랑 우리 쪽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차이 날까?' 하다 보면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뭐 울산에서 어디 갔는데 600km 돌아 가지고 병원 못 가고 그랬다고. 거기보단 낫겠지. 여기가 병원은 더 많으니까. 그래서 걱정은 하지만 이렇게 오늘 와 주신 분들이 다 좋은 이야기 해 주시고 계속 저희 소아 쪽, 유아 쪽 아니면 아이들 키우는 쪽으로 많이 도움을 주시려고 정책을 내 주시니까 쪼끔만 더 그쪽으로 의료진도 좀 충원해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료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그 애가 3 명이시는 애국자십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소아 의료는 그 해결하려면 이제 장단기 대책이 필요한데 저희가 장기적인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이 부모님들은 마음에 안 와닿으실 거예요. 그거 하는데 몇 년 걸리는데 지금 당장 애가 아파갖고 갈 병원이 없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소아과에 전공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단 단기적으로 보상도 강화를 하고 전달 체계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대책을 지금 한 2번인가 3번인가 놨는데도 이게 워낙 그 의료 인력이 그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 효과가 좀 안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 되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점차 해 가지고 애가 아픈데 갈 병원이 없는 이러한 걱정은 저희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저희 병원이 113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11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직접 저희 병원에 방문한 것은 제가 아는 이해도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필수 의료에 대한 어떤 정부의 의지를 저는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게 정말 아까 우리 박미라 과장님도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 방향만 정말 진짜로 이렇게 잘 드라이버가 걸려서 실천될 수 있다고 하면 아까 우리 여러 또 지역민들께서 염려했던 이런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지고요. 저희 병원도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또 지역 완결형 의료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듣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3일 전에 그 동료 교수한테 밤 11시 35분쯤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병원장 되고 나서 제가 밤 11시 넘어서 전화를 받는 그 전화에 그거 있는데요. 친구한테 전화 오면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술 취해서 전화를 한 친구들 대부분이어서 술 더 먹자고 하니까 저는 전화를 안 받고. 그런데 동료 교수가 전화를 11시 넘어서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사실은 필수 의료 담당하는 교수였는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애로사항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 입원한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고 사실 제가 그 교수에게 좀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그 아는 지인이어서 조금 부탁도 더 한 상황이어서 아마 그 교수는 저한테 전화를 한 것 같은데 그때 하는 말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더 검사를 하고 싶지만 보호자들은 상황이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전공의들은 또 그 보호자들하고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러면서 그 구구절절 그 교수가 밤 11시 넘어서 병원장한테
막 저한테 이렇게 그거를 이야기하는 그 과정이 한 30분이 걸렸는데 제가 그걸 듣고 전화를 끊고 나서 좀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야, 이만큼 필수로 하는 것들이 정말 어려운 현실인데 또 그 교수는 누구를 또 걱정하고 있었냐면 전공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이제 그런 치료하는 과정의 액션에 또 전공의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진료를 더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고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 또 아침에도 잠깐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필수 의료가 이렇게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다양한 그런 과정에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서 이런 필수 의료를 특히 담당하는 의료진들이 좀 안심하고 또 더 적극적으로 치료가 잘 돼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께서 더 좀 좋은 의료 질이 향상되는 그런 상황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장관님께 다시 한번 이런 좋은 정책들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그 의료기관들도 아마 이런 보건복지부 방향과 저희가 그 동참해서 이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이렇게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에 광주시 광역시 전남대학교 병원, 조선대학교 병원 그리고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히 장관님께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걸로 하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